잘 살고 싶다는 말을 나는 수없이 들었다. 그 말은 늘 술잔 위에서 나왔다. 잔을 비우며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성공, 돈, 자유, 행복. 그런데 이상했다.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같은 사람, 같은 자리, 같은 술, 같은 유흥, 그리고 같은 인생. 그때는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다. 술은 핑계가 된다. 유흥은 마취제가 된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의 변명이 되어준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아. 너무 빡세게 살 필요 없어. 이 말들이 얼마나 달콤한 독인지 그때는 몰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솔직해진다. 하지만 그 솔직함은 변화를 향하지 않는다. 불만을 말하고 욕을 하고 세상을 탓하고 마지막엔 웃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출근한다.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늘 어제에 묶여 있었다. 술자리를 빠지면 전화가 왔다. 왜 안 나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즘 잘난 척하네. 변했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겁이 났다. 그래서 다시 나갔다. 나가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버려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술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 중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남아줄 사람은 몇 명일까? 웃고 있었지만 속은 차가웠다. 그 질문은 그날 이후 나를 잠들게 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도 유흥을 즐겨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울렸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씩 끊기 시작했다. 먼저 술자리를 줄였다. 그리고 유흥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정리했다. 놀랍게도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이었다. 술도 아니고 유흥도 아니었다. 사람을 끊는 순간 진짜 외로움이 왔다. 연락이 뚝 끊겼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처음엔 불안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용해졌다. 정말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내 생각이 들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말에 버리고 있었는지 그제야 보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너 요즘 너무 혼자야. 맞다. 혼자였다. 그런데 그 혼자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술이 없으니 아침이 왔고 사람이 없으니 집중이 생겼다.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다. 잘 살고 싶다면 더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덜 가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술, 유흥, 그리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짐이다. 짐을 지고 인생을 바꾸겠다는 건 진흙탕에서 뛰겠다는 말과 같다. 혼자가 되자 사람들은 말이 많아졌다. 앞에서는 걱정인 척, 뒤에서는 비웃는 소리. 쟤 요즘 왜 저래? 혼자 잘난 척하네. 버티다 다시 돌아올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다시 끌려 들어간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하면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의 정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자. 시간이 남았다. 그동안 늘 없다고 불평하던 그 시간이 조용히 돌아와 있었다. 그 시간은 처음엔 낯설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술과 사람으로 덮어두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다. 밤이 되면 유혹이 왔다. 전화벨, 메시지, 한 잔만 하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안다. 한 잔은 절대 한 잔이 아니다. 한 잔은 다시 돌아가는 입구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잃은 건 사람이었다. 얻은 건 나였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집중력이 돌아왔다. 책을 펼쳐도 페이지가 넘어갔고 일을 해도 시간이 흘렀다. 예전엔 술 마실 핑계만 기다리던 내가 이제는 하루를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기 싫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제자리다. 나는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느려졌지만 뒤로 가지는 않았다. 어느 날 길에서 예전 술자리 친구를 마주쳤다. 반가운 척 웃으며 말하더라. 요즘 뭐해? 그 질문 속에는 관심보다 확인이 있었다. 아직 바닥에 있나?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살지. 그는 조금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확신했다. 함께 올라갈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혼자가 되면 불안해진다. 그 불안은 당신을 다시 사람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돌아간다. 익숙함은 언제나 편하다. 하지만 편한 길은 절대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 편안함을 의심하기로 했다. 편하면 멈춘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줄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짐을 내려놓은 느낌. 사람은 짐을 내려놓아야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두 손이 자유로워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잘 살고 싶다면 사람부터 정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일 필요는 없다. 당신 인생에 필요한 사람만 남기면 된다. 다음 이야기는 더 냉정해진다. 사람을 끊은 뒤 다시 찾아오는 더 강한 유혹과 인생이 시험하는 진짜 순간들. 사람을 끊자 술과 유흥은 더 집요해졌다. 마치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유혹은 더 강해진다. 하루가 잘 흘러가고 집중이 생기고
조금씩 자신이 보일 때 전화는 다시 울린다. 이번 한 번만. 이 말은 악마의 문장이다. 이번 한 번은 절대 이번 한 번이 아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그래도 마음은 흔들렸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강해지는 순간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 가장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랬다. 혼자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허전함이 몰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질문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전화가 왔다. 익숙한 이름. 나는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이 스쳤다. 웃고 떠들던 밤, 아무 생각 없던 시간, 책임지지 않아도 되던 순간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분명히 보였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머리, 후회, 그리고 다시 제자리.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밤 가장 외로웠다. 사람들은 말한다. 외로움은 나쁘다고. 아니다. 외로움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문제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마취제를 찾는 것이다. 술은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는다. 잠시 잊게 할 뿐이다. 있는 사이 인생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나는 외로움을 정면으로 보았다. 피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외로움이 나를 먹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엔 사람이 많으면 안심했다. 이제는 조용해야 안심이 됐다. 예전엔 밤이 두려웠다. 이제는 밤이 필요해졌다. 생각을 하려면 조용해야 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무서운 사실이 하나 보였다.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있었다. 술자리가 내 하루를 정했고 사람들이 내 선택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는 거였다. 어느 날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했던 유흥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지나가다 우연히 본 불빛, 익숙한 음악, 몸이 반응했다. 중독은 기억보다 몸에 먼저 남는다. 그때 나는 멈췄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여기서 들어가면 다시 처음이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뒤돌아섰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바뀐다. 가지 않을 때, 받지 않을 때, 넘기지 않을 때, 그 조용한 선택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잘 살고 싶다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의지는 술 앞에서 항상 진다. 환경만이 사람을 살린다. 다음 이야기는 더 현실적이다. 돈, 시간, 그리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질문은 새벽에 가장 크게 들린다. 조용해진 집, 아무도 없는 밤, 술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그때 후회가 밀려온다.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인생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계산해 보았다. 술값, 유흥비, 의미 없는 만남에 쓴 시간, 그걸 모두 모으니 내 인생 한 조각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망가진다. 돈이 모이기 시작한 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쓸데없는데 쓰지 않자 남기 시작했다. 이건 성공 비결이 아니다. 생존이다. 그때 깨달았다. 잘 사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새는 구멍을 먼저 막은 사람이라는 걸. 술자리는 가장 교묘한 구멍이다. 사람을 핑계로 시간을 빨아먹고 웃음을 핑계로 미래를 태운다. 그걸 추억이라고 포장해준다.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10년 전 인생은 어땠을까?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로움이 무서워서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을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야 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시간이라는 걸. 사람들은 아직도 묻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이제 대답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잘 살고 싶다면 착할 필요 없다.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 살아남으면 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 선택하면 된다. 지금도 술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해라. 그 자리는 내 인생 장례식, 예행 연습이다. 오늘도 웃고 떠들겠지. 하지만 10년 뒤 네가 서 있을 자리는 아무도 없다. 술, 유흥, 친구, 그걸 끊지 못하면 인생이 너를 먼저 끊어낸다.